그런 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국민의힘 대표 경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죠. 어떤 사람들은 원희룡 당연히 당선된다라고 큰 소리 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요, 헌법재판소 당연히 기각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법조인이라는 분들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또 국민들을 또 선동하고 있구나. 국민들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요. 이 정확한 사실관계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전달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한테 들으면 달콤한 이야기만 전달하고 그거 가지고 그냥 조회수 많이 올리고 돈 많이 번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누구한테 피해가 오죠? 결국은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하면 혹세무민 한다고 그러죠. 네. 혹세무민. 조금 뭐 지식이 있고 말재주가 있다 해서 그걸 얄팍하게 자신의 어떤 뭐 사적 이익, 뭐 금전적 이익이 됐던 뭐 명예욕이 됐던 그렇게 하는 거 혹세무민이죠. 예. 저희들은 여러분이 좀 불편하더라도 정확한 이야기,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 뭐 많은 분들이 구독 취소하고 한다는 거 뭐 저희들 감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아줄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전광훈 목사가요. 네. 이 오늘 뭐 긴급 방송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자, 참 이게 근데 제가 참 믿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이야기 뭐냐 하면 전광훈 목사가 본인이 긴급 방송을 했는데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이번 참사를 일으켰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무한공항 사고는 주사파, 종북좌파 이런 문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오늘 비행기 사고를 일으켰다. 물론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것이다. 무한항공항 사고는 사고도 아니다. 이재명에 의해서 앞으로 더 큰 사고가 다가오고 있다. 광화문에는 앞으로 다가올 국가적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상이 있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요, 이게 다 이것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죄송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전부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입니다. 사탄. 물론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하는 거죠. 허락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가 세상 임금이 되어서 네. 정말 저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명색이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뭐 기독교 내에도 여러 가지 파가 있고 또 뭐 누구에게는 또 이단이다, 사입이다, 뭐 여러 가지 또 내부 다툼도 있고 그런데 저것만큼은 요설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전광훈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저건 정상적인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 한마디로 요설이다. 요설. 예.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야기죠. 그렇죠. 아니 사탄이 이번 참사를 일으켰다. 그런데 주사파, 종북 좌파 이런 문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탄을 사실상 주사파, 종북 좌파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그 주사파, 종북 좌파라고 하는 사탄이 이번 참사를 일으키는 거를 하나님이 허락했다? 참. 그 신이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합니까? 참 기가 막히네요. 이게 무슨 얘기죠? 정말 네. 참 유족들이 들었으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유족들의 정말 마음에 정말 갈기갈기 찢어 놓을 듯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를 마치 뭔가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듯한 그런 이야기, 이걸 또 정치적으로 무슨 종북좌파 어쩌니 저쩌니 또 이런 이용하고 있다는 거, 이거야말로 사입이 아닌가요? 이거는? 사입이에요. 예? 한마디로
저 사람은요 정상적인 목사가 아니고요. 저 사람 논리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이 주사파 종북 좌파가 이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런 거를 일으키려고 한 거를 사실상 허락해 줬다라는 것은 굳이 해석을 하자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한 충격파를 줘가지고 네. 그 저 정광훈 씨가 주도하는 무슨 국민혁명 네. 이런 정신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의 자극제로서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뿐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정 러시아가 멸망을 할 때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요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이 제정 러시아가 당시 멸망을 했지 않습니까? 항상 이 나라가 어지럽고 할 때는 저렇게 어떤 사이비들이 설치는 나라가 오는 거죠. 물론 뭐 저런 주장하는 사이비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저런 사이비가 주장하는 저런 집회에 나가자고 선동하고 또 저기에 나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서 지난주 토요일 날 저 정광훈 자통당 집회 그 손팻말을 다 들고 있었잖아요. 네. 그 8글자가 상단에 4글자, 하단에 4글자예요. 네. 위에는 계엄 합법, 음흠. 밑에는 탄핵 무효. 네. 계엄은 합법적인 거다. 정당한 거였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왜 탄핵을 하냐? 따라서 탄핵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그 8글자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윤상현은 아주 큰 무릎 꿇고 큰 절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정광훈 저 목사를 비롯해서 저쪽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죠? 필요하면 계엄령 한 번 더 발동해야 된다. 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2차 계엄, 3차 계엄 계속 필요하면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저 김민전 의원도 그렇고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사실상 정광훈 이 사이비 목사를 교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네. 그럼 그쪽 당으로 가면 되죠. 네. 우리가 왜 정치와 이렇게 종교를 확실하게 좀 구분해 놔야 되느냐.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뭐 이슬람이나 이런 데 가면은 거의 이제 신정일치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하나의 정치로 풀어갈 것을 마치 하느님의 이야기인 것처럼 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정말 탄압하고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게 바로 저런 이유라고 봐요. 마치 자기가 신의 어떤 문제를 해석하고 모든 정치적 사안들을 저렇게 몰고 가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집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들, 이게 바로 이제 이 난세 정말 저런 이 선동가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걸 또 정치권 인사들이 동원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네. 저기 가서 또 이렇게 아부하고 저기 가서 그냥 참 넙죽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 나가시는 분들, 성당 나가시는 분들, 신도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건 어느 성당이건 이번에 사고가 난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뭐 계획하신 거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유족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아니 어제 이미 그 자통당 쪽에서 그런 조짐이 있다라는 걸 저희 어벤져스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 부정선거 그거를 세게 주장하는 한 변호사가 네. 이거 부정선거와 같은 음모다 해갖고 이 기획 테러다. 네. 뭐 저기 버드 스트라이크라든가 뭐 기체 결함 등등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기획한 기획 테러다. 대량 살상이다. 네. 그거랑 지금 저 정광훈 목사 얘기랑 뭐 다 맥이 다 있는데요. 네. 네. 참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고 또 이걸 마치 뭐 신의 뜻인 것처럼 또 이걸 정치적인 이슈와 또 연결시켜서 정말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국민의힘 지금 대행체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행체 최상무 대행체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요. 보통 이제 재난이 일어나면 뭐 저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중앙재난본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국무총리가 중앙재난본부 이제 위원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행안부 장관이 또 이제 차장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해당 부처 장관이 또 차장이 되고, 네. 그다음에 경찰이 또 이제 여기에 이제 서포트를 하고 하는데요. 지금요, 자 보십시오. 일단 대통령도 지금 직무정지예요. 지금 총리도 직무정지입니다.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4가지를 하고 있어요. 네.
대통령이 1, 총리 1, 경제부총리 1, 재난컨트롤타워 1. 네. 한 사람이 지금 4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행안부 장관은 이미 잘려서 없죠. 네. 사표 내서 없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만 하나 이제 제대로 된 장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찰청장 구속돼 있죠. 네. 없죠. 그다음에 이 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라는 데 있습니다. 이 공항공사가요 8개월째 공석이에요. 8개월째.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 8개월 전에 그만뒀는데 윤 대통령이 후임자를 임명 안 한 겁니다. 그 사람이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만뒀습니다. 아, 그만뒀어요.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를 누구를 시키려고 그랬냐 하면 아시죠? 김오진. 김오진이라고 예. 건교부 차관 출신인데 예, 국토 이 사람이 관저 이전의 그 주무였습니다. 네. 근데 그게 문제가 돼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나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한동훈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된다. 네. 그때 강훈 한국공항공사 관광공사. 김오진 이 사람 예. 안 된다 맞아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 결국 아직까지 임명 못했어요. 아. 8개월째입니다. 8개월째. 자리가 없어요. 예. 사람이. 아. 진짜 이번에 무한공항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임명 안 하고 좀 제가 거듭 이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왜 그렇게 지금 20% 30%가 되는 공기업 인사를 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진짜 이거는 왜 이런 사고가 났는데도 지금 공항공사 사장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휴. 예. 그래서 지금 컨트롤 타워 부재 현상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어제 그 이 참사가 그래도 정치권에 좀 경종을 울린 것은 분명하고요. 뭐 이제 당분간 좀 일시적인 휴전에 들어간 것 같은데 오늘 저 헌재 결정도 있고 그래서 네. 지금으로 봐서는 민주당이 내일 아마 국무회의 때 네네. 그 쌍특검법에 대해서 네.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정부가요? 예, 네. 최상목 네. 권한대행이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바로 한덕수 총리처럼 탄핵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하면 아마 국민들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진짜. 그렇죠. 네. 예.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 사고 나서 돼 있는데 거기다가 좀 최상목 대행만 탄핵하면 그다음 뭐 어떡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최상목 그 대행마저 탄핵하게 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 무너지고요. 무너지죠. 예, 환율 뭐 그냥 널뛰기 하듯이 네. 할 거고요. 이거 뭐 민생 경제가 뭐 물가 앙등할 수도 있고 뭐 어디서는 뭐 사재기 현상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그 대한민국 정도의 그 성숙한 국가니까 이 정도 되죠. 미국만 하더라도 과거에 뭐 보면 이런 게 있고 그러면 무슨 폭동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일부 그럼요. 지역에서요. 예.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아마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참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결국은 한덕수 대행 탄핵 그렇게 저희가 하지 말라는 이유도 그나마 총리가 좀 있어줘야 그렇죠. 이런 재난이 발생할 때 그나마 좀 대응할 수 있는데 그거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그나마도 집권 여당으로서 빨리빨리 좀 대응을 하고 해야 될 텐데요. 네. 어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요. 이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4시간 만에 회의가 열렸는데 그 회의가 어디서 열렸냐? 민주당이 먼저 열었습니다. 네. 1시간 먼저 민주당이 1시간 먼저 열었어요. 그 다음에 1시간 뒤에 국민의힘이 어제 2시에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회의를 열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요. 회의 끝나자마자 전부 다 무한도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사람들 뭐 손잡고 무릎 꿇고 뭐 난리를 쳤어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 회의 끝 안 갔습니다. 오늘 갔습니다. 오늘 갔더니 유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장례 치르고 하지 뭐하러 왔냐고. 빨리 더 왔다라고. 유일하게 한 정당만 늦게 왔다.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입니다. 예? 이 뭐 하는 짓이죠? 아니 집에 가서 그냥 이 사고 났는데 지금 다들 사람이 마음이 저 같았으면 진짜 바로 내려가도 시원찮을 판에 하룻밤 지나고 오늘 이렇게 내려갔다? 이게 정치라는 게요. 결국 국민 민심에 얼마만큼 빨리 반응하고 그들의 어떤 국민의 아픔들을 얼마나 빨리 위로해 주는가. 왜냐하면 저 유족분들 잠이나 잤겠습니까? 못 예? 자죠. 예. 그냥 속이 문드러지고 뭐 그런 건데
예, 뭐 어제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바로 뭐 현장에 가면 오히려 더 현장에 부담을 줄까봐 안 갔다 그러는데 그건 좀 판단 착오인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뭐 어제는 뭐 이재명 대표가 그 사고는 9시 3분에 났는데 10시 8분에 무슨 내일을 위해 쌓아라, 국민을 위해 쌓아라, 윤앤 한 뭐 해가지고 빈축을 사기를 했는데 그래도 어제 바로 내려가서 말입니다. 네. 무릎 꿇고 유족들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가 먼저 오냐? 하루 차이나 나고 그럼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그게? 예. 참 이걸 보면요, 국민의힘이 여전히 웰빙 정당이라는 걸 저는 참 이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국민 민심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전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진다. 그나마 한동훈 전 대표가 있을 때 그래도 좀 뭔가 민심에 빨리빨리 반응하고 또 계엄 사태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입장문을 내고 하면서 그래도 좀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눈길을 끌었던 것이 있었는데, 한 대표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 뭐 여전히 국민의힘 보면 그냥 아이 뭐 사고 나든지 말든지 뭐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닌가. 이게 집권 여당 맞습니까? 참 예전에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화재 났을 때 떡볶이 실컷 먹고 천천히 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그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공격도 했고 네.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비교 우위에 나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어제 그 10시 8분에 뭐 쏴라 그 이재명의 그 페북글 어제 뭐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데 이제 사고 현장에는 하루 늦게 가고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재명을 향해서 저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뭐가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이재명만 안 된다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민심에 민감하고 국민들의 뜻과 국민들의 슬픔, 국민들의 아픔을 가서 달래주고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하느냐. 이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 집단이 진짜 국민들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집단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정치는 뭐 다 아시다시피 상대평가고요. 뭐 여건 야건 좌든 우든 뭐 국민들이 볼 때는 다 그놈들이 근본이고 그 나물에 그 밥이다. 하지만 하는 것들 보면 그래도 이놈이 좀 덜 나쁘네. 그래도 그나마 이놈이 좀 우리 말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듣고 반응하네. 그러면 그쪽으로 손이 가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재명보다 그런 점에서 상대평가에서 더 좋은 점수를 어떻게 해서 받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걸 행동에 옮기고 또 평가를 잘 받고 그러면요. 굳이 이재명 욕 안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네. 선거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죠. 맞습니다. 국민이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국민이 어려울 때 옆에서 말 한마디라도 위로를 해주는 사람,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는 사람, 그게 바로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국민이 필요할 때 어디 가버리고 없고, 국민이 위로가 필요할 때 자기들끼리 놀러 다니고, 이런 정치를 과연 그 지지를 할까요? 그게 바로 민심의 민감도입니다. 저 새끼 나빠! 맨날 그것만 이야기만 하고 정말 정작 국민들이 필요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 정치인들. 아무리 그 사람이 미워도 와서 눈물 흘리고 손잡고 하는데 그럼 그게 감동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이고 또 여기서 또 한숨이 나옵니다. 네. 참 민심에 민감한 정당이 돼야 된다. 정치가 돼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그래서 저놈들은 싸가지가 있네 라고 하실 겁니다.